시작은 시어머니가 아파트 8채를 나누어 주셨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 몫은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삼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뒤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았거든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서연아, 과일 좀 씻어서 내와라.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영옥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행주로 닦은 뒤 냉장고로 향했죠. 오늘은 매주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2시간 전부터 10명이 먹을 저녁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어머니, 과일 가져왔습니다. 정성껏 깎아놓은 과일을 시어머니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지석 부부와 막내딸 지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제 남편 박지우는 소파 팔걸이에 대충 걸터 앉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쪽은 힐끗도 안 보시고 손주 민준이를 보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번에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지? 정말 할미 체면 세워주는구나. 저는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쌓인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8년 차, 익숙한 풍경이었죠. 이 집에서 저는 늘 배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모였지?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더니 감출 수 없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으셨죠. 재개발 절차가 다 끝났다. 아파트 8채를 받았어. 강남 3채, 마곡 2채, 위례 3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모두 재개발 소식은 들었지만 8채라니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머니, 그럼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큰 며느리 수진이 조급한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다 생각이 있지. 첫째 지석이는 강남 하나, 마곡 하나, 위례 하나. 둘째 지우는 강남 하나, 위례 하나. 지혜는 강남 하나, 마곡 하나. 그리고 나도 위례에 한 채는 남겨서 노후에 쓸 거다. 그 순간 제 몸에서 피가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8채를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면서 8년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얼굴로 어머니 말씀만 경청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잘된 일이야. 내가 2채나 받을 줄은 몰랐네. 그것도 하나는 강남이잖아. 최소 20억은 할 텐데 우리 지금 사는 집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잘 됐네. 남편은 그제야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너 왜 그래? 아파트 받았다는데 기쁘지도 않아?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8채를 나누시면서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셨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우리 엄마 재산인데 엄마 마음이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 씨, 잘 들어요. 난 당신 집에 공짜로 붙어 사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아파트 나눌 때는 내 몫이 없더니 어머니 아프시니까 그제야 내가 생각나죠? 순간 전화기 저편이 고요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들려온 지훈 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피식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래요, 나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겨우 잡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훈 씨와 그 집안의 요구를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한 건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와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통쾌함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잘했어. 옆에 있던 유진이 제 손을 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순종적으로만 굴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길 거야.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훈 씨에게서 3통, 이어서 신우이 지혜에게 5통, 심지어는 거의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발신자 표시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벌써 난리가 났구나 싶었죠. 옆에서 유진은 모든 걸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도덕적 납치가 시작된 거야. 평소엔 꺼두던 가족 카톡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지훈 씨 누나 지은이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병원에 계신데 서연이가 토라져서 안 오려고 해. 다들 좀 설득해줘. 그 아래로는 비난의 폭탄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래?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돌보지도 않고. 서연아, 사람이 너무 따지면 못 쓴다. 어른들이 재산 나눌 때는 다 뜻이 있으신 거야. 효도는 기본이야. 어서 병원 가서 시어머니 모셔라. 지훈아, 내 아내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휴대폰을 끄려던 순간 영상통화 요청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신우이 지혜의 남편 주서방이었죠.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 속에는 지혜의 싸늘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당신은 친구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요? 저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아파트 8채나 나눠주셨잖아요. 왜 아가씨는 안 가고 저한테만 그러는 거죠? 우리 애가 열났다고요. 지혜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 못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파트 나눌 때는 왜 며느리 몫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순간 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 결국 아파트 때문에 토라진 거였군요. 말해두는데 그건 우리 엄마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당신 같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남이라는 단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숨조차 막혔습니다. 내가 남이라면 왜 나한테 연락하는데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일손 필요할 땐 가족이고 재산 나눌 땐 남이라 지혜 씨네 집안 참 이중적이네요. 그리고는 그녀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전원을 꺼버렸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한번 강하게 나갔구나. 유진이 와인잔을 채워주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건 알아. 저녁 8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6통, 메시지 52개. 전부 무시하고 지훈 씨에게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찾지 마요. 그리고 또다시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집 객실에 누워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게 이렇게도 통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애가 열이 난다잖아요. 주서방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원래 어름이고 저런 거 챙기는 건 며느리 못 아니냐면서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갈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주서방, 잘 들어요. 첫째, 나는 당신네 집 무료 간병인 아니에요. 둘째, 재산 나눌 때 내 몫이 없었으니 책임도 나한테 묻지 마세요. 셋째, 지혜 씨한테 꼭 전해요. 또 나 괴롭히면 지난번 회사 공금 횡령했던 일 내가 다 터뜨려 버릴 테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주서방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꺼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주서방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죠. 사실 저는 그냥 우연히 지혜가 통화하는 걸 엿들은 것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제대로 낚아챈 셈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서연아, 방금 엄마 집에서 돌아왔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7시, 집에서 봐. 퇴근 후 일부러 시간을 흘려보내다 6시 50분이 돼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지훈이 직접 요리를 해둔 모양이었죠. 식탁 위에는 탕수육, 농어찜, 그리고 와인 한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지훈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장면이었거든요. 8년 동안 퇴근하고 돌아와 밥을 차린 건 늘 저였고 지훈은 늘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으니 그가 오히려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뭐야? 저는 앉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와인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인정할게. 재산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확실히 생각이 짧았어. 생각이 짧았다고? 저는 피식 비웃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엄마는 애초에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아파트 8채를 자식들끼리 깔끔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라는 며느리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됐잖아. 지훈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하지만 결국 나한테 준 게 너한테 준 거잖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등기 조회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 혼전 재산인 아파트. 결혼 8년 동안 내 이름 한 번이라도 올려준 적 있어? 지훈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 씨, 오늘 확실히 말할게. 지난 8년간 내가 당신 집에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엄마 다리 부러졌을 때 내가 대소변 다 받아냈고 당신 누나 산후조리할 때도 내가 휴가 내서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결과는 뭐야? 재산 나눌 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지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 엄마더러 너한테 아파트를 내주라고? 그게 가능하겠냐고. 저는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난 아파트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최소한의 존중이야. 지훈 씨, 당신 양심에 손 얹고 말해봐. 당신 엄마가 나한테 공평했어? 당신은 나 한 번이라도 감싸준 적 있었냐고.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비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짐을 챙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다급히 따라와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엄마 이제 막 돌아가셨고 집안이 충분히 복잡해. 그건 당신네 집 사정이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택지를 줄게. 나랑 분가해서 당신 원가족이랑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우리 이혼하든지. 지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고작 이 일 때문에? 고작? 당신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 당신 마음속에서 난 항상 당신 엄마, 당신 누나보다 뒷전이지. 맞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신우이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 불효막심한 며느리 돌아왔는지 보고 오래. 저는 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돌아올 줄은 아네. 엄마가 그러셨거든.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박씨 집안 문턱 넘지 말라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 걱정 마요. 당신 어머니 집 문턱은 다시는 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는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혼전 재산. 그러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지혜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아내가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지훈은 나무 토막처럼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혜 씨, 나가세요. 아니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지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쟤 좀 봐. 그만해. 드디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너 먼저 가. 서연이랑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단 한 번이라도 내 동생한테 소리치네. 아쉽게도 8년이나 늦었지만
설날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보내자고 했어요. 더 이상은 당신 집에 가서 공짜 가사도우미처럼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지훈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곧장 구청으로 가서 부동산 명의 추가 절차를 밟았어요. 청사 밖을 나왔을 때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더군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죠.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그 짧은 말이 왠지 낯설면서도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하루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우리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 하나 참 잘 키웠지. 마누라 어떠니 어미는 까맣게 잊어버렸겠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 김영옥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보라색 치파오 같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 방금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죠. 그녀 뒤에는 시누이 지혜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들이닥친 군대 같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이가 더듬거리며 묻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퍼부었습니다. 내가 안 오면 내가 이 여우 같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생겼는데 어쩌냐? 저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집은 지훈 씨가 스스로 제 이름을 올려준 겁니다. 부부의 일은 우리 둘이 정하는 거지 남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남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내가 얘 어미야. 넌 뭔데 감히. 지훈이가 급히 막아서며 말했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 서연이랑 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는 닥쳐. 그 순간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내리친 겁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낳았을까? 여자한테 코 깨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저는 차갑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놀람에서 분노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집 사주고 장가까지 보내줬더니 이제 와서 그 여자 때문에 나한테 대들어.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더니 탁 내던졌습니다. 똑똑히 봐. 내가 이 여자 이름 안 빼면 내가 너한테 준 아파트 2채 전부 다 회수할 거야. 지훈이가 서류를 받아들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까이 보니 부동산 증여 철회 합의서더군요. 이미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고 지훈이의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때? 아파트 2채냐? 아니면 이 여우 같은 여자냐? 내가 직접 골라.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쪼개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선택하세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가져가세요. 전 서연이를 선택할 겁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아내를 선택하겠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할 겁니다.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그건 아파트 2채야. 수십억짜리라고.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 그날 시어머니는 결국 오늘부로 너 같은 아들은 없다며 절연을 선언했고 그 아파트를 지혜에게 준다고 악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폭풍처럼 휘몰아친 감정의 잔해뿐이었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운이 빠져버렸고 저는 그를 끌어안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맞다.
내일 검사 같이 가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나는 현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지훈이 주방에 서 있었어요. 요리책을 펼쳐들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뭔가를 만들고 있더군요. 그런데 냄비에서는 이미 타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죠. 그 서툰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아려왔습니다. 저 남자는 무려 35년 동안 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제라도 독립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저는 임신 6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제 곁에 있던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 속에 찍힌 희미한 점 하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유진이가 물었죠. 어젯밤에 이미 말했어. 저는 웃음을 지으며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하더라. 그런데 바로 자기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 말을 들은 유진은 걸음을 멈추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벌써 아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훈이 말로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싹 달라졌다네. 울면서 나보러 오겠다고 난리셨대. 유진이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습니다. 참나, 아파트로는 안 통하니까 이제는 손주 카드 쓰시겠다는 거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너무 잘 알아. 지금 아무리 잘해주는 척해도 아이 태어나면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할 거야. 기자가 마이크를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서연 씨 시어머님께서 아들 만나러 오셨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데려가겠다고 위협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위에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차분히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기사 쓰시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장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2년 이름에서 내 아들 뺀다고? 그러면 내가 준 재개발 아파트 2채 다 회수할 거야. 오늘부턴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순간 로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곧 파랗게 질려버렸죠. 이건 악의적인 편집이야. 그녀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편집일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신우이 지혜가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 가서 사과 안 하면 다시는 박지훈 집 문턱도 넘지 말라고. 그 순간 기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마이크를 거두더군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잠시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십니다. 저와 제 남편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문제에 간섭하다 못해 오늘은 제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영옥 여사님, 잘 들으세요. 첫째, 저는 박지훈 씨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여사님께서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둘째,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저와 제 남편이 결정할 일입니다. 셋째, 앞으로도 계속 제 직장과 사생활을 괴롭히신다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며느리들이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괴롭힙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본 시어머니는 바로 태세를 바꿔 지훈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이 어미가 내가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이 악독한 여자가 우리 모자 상봉을 막는다. 지훈은 잠시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곧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서연이 회사까지 와서 소란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서연이 기분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냐?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고 임신 중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소란 피우다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인지는 누가 알아? 맨날 야근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 애가 내 자식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만하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서연이 모욕하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봅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말에 고개 숙이던 지훈이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 지혜가 황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빠 미쳤어? 남의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혜야, 제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회사 공금 횡령한 거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지혜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가요.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더 얘기할 필요 없어. 기자들과 카메라맨은 당황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지난 8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모욕한 녹음, 영상, 그리고 재산으로 협박하신 증거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기자는 어색하게 명함을 받아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몇몇 동료들만이 제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내가 본 당신 중에 오늘이 제일 남자다웠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못 참겠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회사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그게 나한테 제일 상처 주는 방법인 거 알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일은 내 최후의 보루인데 그분이 내 영린을 건드린 거야. 지혜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집안 가득 쌓여있는 포장 상자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희 정말 이사 가는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물 한 잔을 따라 그녀 손에 건네주었다. 응, 다음 달에 가. 지혜야, 너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지혜는 컵을 꼭 쥐더니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얽히고 설킨 재산 문제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했던 아파트 2채 이제 와서 뺏어가겠대.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인데. 나는 지훈과 눈빛을 교환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시어머니의 아파트 물려주겠다는 말은 결국 빈 약속이었던 거다. 엄마가 왜 뺏으신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대.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러셨어.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재산 한 푼도 안 받고 나가야 아파트를 줄 거라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딸 인생도 내팽개치시겠단 거네. 지혜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봤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번 충격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린 듯했다. 오빠, 제발 좀 도와줘. 엄마가 오빠 말은 제일 잘 듣잖아.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나를 너무 높게 본다. 이제 엄마는 내 전화도 안 받아. 지혜가 돌아간 뒤에도 우리 집은 여전히 이삿짐으로 뒤엉켜 있었다. 지우는 말이 없었다. 동생 때문에 속이 상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과 통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 한 병을 열어 베란다에 앉았다. 불빛 가득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쌓였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젠 모두와 작별해야 한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서연아,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8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담긴 서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건 드디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남자였다. 후회? 아니,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고 말을 이었다. 아마 더 일찍 선을 그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러움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했다. 어쩌면 결혼이란 게 이런 걸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면서도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혹시 형수님 맞으세요? 저는 지훈 오빠 동생 주희라고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곧바로 경계했다. 무슨 일이죠? 어제 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큰 소리를 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엄마랑 오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 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대요. 이미 유언장까지 써놨다네요. 모든 재산을 어떤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다고. 주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혜 언니가 그 유언장을 몰래 보고는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실한 얘기예요? 네. 언니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네요. 오래 못 사신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집을 줄 마음이 없었던 거다. 오로지 통제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유진이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방금 알게 됐는데 내 시어머니 주치의가 사실 내 대학 동기야. 근데 너 몰랐지? 너희 시어머니 고혈압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 암말기래.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두 가지 소식이 서로를 증명해 준 셈이었다. 얼마나 남으셨대? 의사 말로는 치료 안 받으면 길어야 6개월. 근데 서연아, 너 마음 약해지지 마.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분명 원수가 죽는 소식을 들었는데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기보단 복잡하고 무거웠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지우는 내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암말기라니. 어쩐지 요즘 부쩍 마르셨더라니.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나 병원에 가야겠어. 지금 당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우리는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정면에는 시어머니 영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요. 지우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순간 늙어버린 노인처럼 구부정해 보여서 괜히 제 마음이 쓰렸습니다. 옆에는 지혜와 큰형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슬픔보다는 피로가 더 묻어나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순간 빛이 스치더니 곧바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가 향을 3번 올렸습니다. 영정 속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그 순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곧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낭독하실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바꾸셔서 재단 기부는 하지 않으셨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꾸다니 뜻밖이었죠.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시어머니 측 변호사라고 소개하더군요. 모두가 작은 회의실로 옮겨 앉자 공기가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김영옥 여사님의 최종 유언에 따라 명의하의 아파트 8채는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장남 박지석 3채, 장녀 박지혜 3채, 차남 박지훈 2채.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과거 시어머니가
내 집은 다 뺏겠다고 지훈을 위협했던 말을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차남 박지훈 씨는 배우자 이서연 여사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두 채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할 경우 해당 재산은 자동으로 장녀 박지혜 씨에게 귀속됩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흑백으로 명시된 조항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속내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죽어서조차 재산을 미끼로 아들의 결혼을 쥐락펴락하려는 거였죠. 그것은 제게 있어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 아파트 두 채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지훈이 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이미 제 서명은 끝났어요. 당신이 언제 서명하든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따라와 떨리는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죠. 너무 악랄하다. 죽어서까지 너희를 조종하려 하다니.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난 이미 결심했으니까. 그러나 장례식장 문을 나서기도 전에 지훈이 뛰어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는 유언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난 이 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집은 없어도 돼. 하지만 널 잃을 순 없어.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많이 야위었고 흰머리까지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우리 사이의 문제는 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낮게 말하자 그가 간절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나약했어. 늘 엄마만 우선시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 후회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나 임신했어. 쌍둥이야. 그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3달 됐어. 장례 끝나고 말하려 했어. 제가 배를 감싸주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 내가 맹세할게. 정말 변할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처럼 매달리는 그의 모습은 그간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